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과정은 정말 형편없었고요. 힘들었어요 보는데. 아 진짜 고통의 진짜 연속이었고 끝까지 참고 듣기가 와 힘들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고 정말 개판이었고 예.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가해자들을 굉장히 걱정하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선고는 네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신 분들 특히 우리 김용남 의원님 위주로 좀 이야기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스케줄 때문에 또 네. 가셔야 되니까요. 아니 진짜 그 끝까지 참고 와. 듣기가 참 힘들었는데 와, 아니 이제 다른 거는 필요 없는 사족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네.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헌법상 명백하잖아요. 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 내란과 외환해제는 제외했잖아. 네. 그 얘기는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와 외환죄로는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네. 내란죄, 외환죄의 주체는 될 수 있다는 건 우리 헌법상 명백하다고. 그렇습니다. 찰스 1세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얘기하는데 고대 로마부터 중세 그리고 영국의 찰스 1세가 나는 내란 또는 썬킴인 줄 알았어. 썬킴. 반역죄로 처형된 얘기를 와, 저 얘기를 왜 하나 도대체. 네. 아니 판결문에 저런 걸 왜 쓰나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와 진짜 본인이 역사에 대해서 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저런 건가? 뭐 진짜 중간중간에 특히 이 내란의 목적 내지는 범죄 동기와 관련해서 너무 축소를 해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네. 네. 범행 동기가 지금 당시 야당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하고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그거에 욱해서 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이 내란을 그래서 네. 야 진짜 끝까지 참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심각한 인식이에요. 아니 무기징역의 결론을 내는 이 과정이 정말 처참해요. 뭐랄까 야 저 정도니까 작년 3월 7일 날 피고인 윤석열 구속 취소했겠구나. 맞습니다. 네. 진짜 결론은 나름 이해할 수 있는데 과정이 진짜 끝까지 참고 듣기 힘들었어요. 아니 그 저는 앞에 이제 계속 놀라운 것들을 다 적었어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그 내란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피해와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 국민과 국가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 비용을 그 피해를 뭘로 받냐면 계엄 군들이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서 와 거기서 저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인식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지금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요. 저는 충격이었어 거기서. 저는 그 행간을 또 읽은 게 지금 진행 중인 정부의 예를 들면 국무총리 산하에 무슨 TF 구성해가지고 그렇지. 발표도 했었고 네네. 지금 또 추가적인 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이런 부분들이 네. 네. 진행 예정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불만을 표한 것 같아요. 불만을 표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사실상. 봤습니다. 네. 제가 제일 놀라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그 긴급조치권의 일환이기 맞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자체로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거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네. 이런 황당한 논리로 그걸 면죄부를 맞아요. 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요건 절차가 중요하지 않대. 맞아.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면 앞으로 계엄 선포하는 대통령이 위축될 거래. 네. 이 미친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때부터 좀 완전히 이상했어요. 전근대적인 사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심각해. 만약에 이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면 국회를 상대로 하지 않는 불법적인 계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비상계엄 선포를 할 만한 국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의 뭐 여러 가지 그 사욕을 위해서 뭐 네. 장기 독재 집권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야.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불비한 계엄 선포도 대통령의 권한 네. 그렇습니다. 비상 긴급 조치권의 일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네.
면죄부를 준 꼴이에요.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여기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장 그러니까 국회에 네. 군인만 안 보냈으면 이거는 그냥 무죄라는 거야. 정말 이 지점이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를 와.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지기현 부장의 인식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예. 와, 이 충격이 너무너무 많아.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막 중간에 판결 들으면서 약간 헛웃음을 와. 우리가 짓기도 예. 했는데 일단 판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현학적이다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김영남 전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로마 찰스 1세에게 나올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판결문 전체 설명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굉장히 제일 길었어요. 제가 보기에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네. 문제는 그 내용은 진짜 엉망이다. 결론은 어찌어찌해서 무기징역까지는 네네. 풀고 예. 왔는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여러 가지 지금 적어서 너무 많은데 그런 몇 가지만 얘기하면 네. 이게 지금 순간적인 판단 잘못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특검이 기소할 때는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저는 사실 취임할 때부터 자기들이 영구 독재를 꿈꾸고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제 1년 전부터 잡아서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판결이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그래서 양형이유에서도 아주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양형이유로 쓰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예. 그다음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서 자제시켰대 윤석열이가. 자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네. 아니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윤석열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막아낸 게 그렇습니다. 막아낸 거고 군인들이 자제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양형유에 갖다 붙인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요. 지금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엄이 왜 폭동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질적 형식적 요건 그걸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사실 왜 그러냐면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따지지 않으면 이 판결 자체가 모순된 판결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질적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전체적인 판결의 어떤 맥락 같은 거였거든요. 예. 위법성의 인식이 왜 없어? 위법성의 왜 저기 박성재 장관은 당연히 위법성의 인식이 있지. 그러니까 영장이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그걸 배제해 버리고 어떤 독재자의 내심의 의사,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국회를 뭐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걸 따를 따라야 수밖에 되고 없죠. 네. 그럼 그게 다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네. 다른 사람들 김봉식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도 그 자체에서는 모순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폭동이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독재자의 내심의 의사를 지금 가지고 네. 판단했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아서 일단 그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네.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형 선고 나올 줄 알았는데 무기 무죄된다. 무기 받았네요. 무기징역의 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봤죠. 그러니까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좀 쭉 보셨는데, 근데 난 특징이 다른 재판장하고 다르게 그냥 판결문 쭉 읽는 게 아니고 애드립으로 좀 이렇게 원고를 안 보고 판결문을 안 보고 이렇게 읽는 모습이 자주 보이네. 그러니까 저게 판결문이 아니고 이제 예. 그 구두로 이야기할 요지를 이제 정리해 온 건데 중간 중간에 고개를 들고 얘기하는 부분들 보면은 예. 문건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와 있는 어휘들이 좀 당황스러운 어휘들이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많이 웃고 그랬는데, 구어체들도 좀 많이. 네, 그거는 아쉽지만. 판결문에 게재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구나. 예. 일단 저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최 의원님부터 좀. 일단 재판장이 판결 선고하는 태도를 보면 예. 굉장히 본인이 사려 깊고 멋있게 보이려고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여전히 관종길을 못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내용을 보다 보면 글쎄요, 중요한 지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 헌법적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갖고 있는 역사적 맥락 무슨 이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예. 헌법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내란죄가 왜 위헌범인데도 그렇게 극형까지 처하도록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형식적으로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예. 이것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들을 하죠. 뭐 순간적인 판단 잘못을 해가지고 부하들이 힘들게 했다라고 나머지 공범들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공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대부분의 계획이 또 실패했다. 네, 계획이 실패했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그냥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위를 따지는 그냥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의 판단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다행히 이진관 판사가 잠깐 좀 지적하고 하긴 했지만 이 범행이 가지고 있는 그 악성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좀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냥 기술자에 불과할 뿐이지 뭔가 이 뜨거운 가슴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전면에 지금 사법부가 놓여 있다라는 인식은 여전히 없는 것 같다. 역사적 인식이 좀 결여됐다는 부분은 네. 저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대통령이 반역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이건 뭐 구구적에서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반역을 해? 네. 대통령이 왕인데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논증을 하면서 무슨 영국 찰스 7세 그 얘기까지 1세까지 얘기 꺼내면서 해외 사례들을 뭐 구구절절 연구자료 쓰듯이 네. 제가 아까 뭐 예상할 때도 판결문 엄청 잘 쓰려고 할 것이라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양형을 판단할 때는 왜 그런 역사적 인식이나 예.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이 없느냐. 해외 사례를 그렇게 들여다볼 그 노력으로 형을 정할 때에도 고민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기존 사례들에게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예. 친일 쿠데타로서의 특성이나 역사적 배경이나 과거의 사건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그런 논증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고 전형적인 클리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고령이고 범죄 전력 없고 공무원으로 봉직 없고 이건 다 그 판결문에 그냥 쓰이는 거거든요. 보통 예. 쓰이는 예. 이진관 부장 그런 말 일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특수성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이런 판결을 사건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봉직했다는 게 감경사유인가요? 오히려 가중사유. 가중사유에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공무원으로 평생을 복무하고 그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네. 이런 행동에 나갔다. 이게 가중사유지. 어떻게 그게? 아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내란 범죄라는 거로 태도를 둘두지 않고 일반적인 범죄 하나로 다 그냥 판단하는 그 류경진 판사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들 이게 알고선 저렇게 판단을 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어서 아니면 지시받은 게 있어서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의문을 품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역시 똑같이 오늘도 그렇게 다만하면서 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다만하면서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 그 실패도 이진관 부장이 지적하잖아요. 그 실패가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죠. 내란 범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그건 절대 유리한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네, 네. 지경은 완전히 거꾸로 봤어요. 예. 이 부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편의 학술 논문을 듣는 것 같았어요. 네, 저 선거 결과까지 저 보고 왔습니다. 윤석열은 무기징역, 김용현은 30년, 그리고 노상호 18년, 조지호 12년, 김봉시 10년, 목현태 3년. 그리고 김용군과 피고인 김용구가 윤승현은 지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특별 방송을 계속 이어서 함께 시청하고 있는데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걱정했던 지기현 재판장의 걱정에 비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지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유죄가 선고가 된 게 다행이고 그리고 그 형량에 제일 관심이 또 많았는데 형량도 뭐 저는 사형은 못 때릴 거다. 어차피 집행 네. 안 할 거. 윤석열이 제일 중요한데 무기징역이 나왔다 하는 것은 역시 최근에 이제 우리 모든 민주 시민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그러한 여론이 모인 결과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윤석열 무기징역이 네.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조지호, 김봉시, 노상원은 내란죄가 인정이 됐고 목현태, 김용군, 윤승현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목현태는 인정됐습니다. 목현태까지는 3년. 내란죄. 목현태까지는 두 내란. 명이 이제 무죄 받았어요. 네, 김용군과 윤승영은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 김용군과 윤승영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인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오늘 그 지기현 재판장이 강조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한 딱 한 가지 단어를 말한다면 네.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이냐 아니냐. 네. 그래서 처음부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가담한 자는 이제 윤석열하고 김용현이고 네.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한다는 것을 이제 인식했다면 그자도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당 가담자다. 이제 그런 자들은 노상현, 조지호, 김봉시, 목현태인데 나머지 두 분은 그러한 어떤 목적까지는 인식을 전혀 못했다. 단순히 행위만 한 자이기 때문에 내란 관련은 무죄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이 너무 양형 이유, 감형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아까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장기간의 공무원 재직을 나오잖아요. 이유로 됐습니다. 네, 저는 나오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전과가 대해서 없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네, 제가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네. 예,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국가에 봉사했다. 그거는 그렇죠. 그냥 매뉴얼로 있는 거예요. 네, 매뉴얼로. 이 메뉴를 뺄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으로 일한 게 무슨 그게 감경 사유냔 말이야. 오히려 그냥 일반 민간인 국민들이 평생 죽으라고 세금 내고 국방의 업무 다 하고 하는 것이 네네. 윤석열이가 뭐 군대를 갔다 왔습니까? 뭘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뭐 세금을 낸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뜯어먹는 자들인데 이거는 반드시 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네네. 전과가 없다. 이거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내란죄 전과야 당연히 없지. 네, 보통은 이렇게 써요. 동종 전과가 없다. 이제 네. 이렇게 써요. 예, 사기죄. 그런데 사기죄에 동종 사기죄 전과가 없으니 감경해 준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뭐 동종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지 뭐 음주운전해서 벌금 받은 전력도 없다. 이제 이거는 그냥 매뉴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일반 국민들도 다 똑같고 또 이제 매뉴얼로 들어가는 게 고령이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뭔 고령입니까? 아니 여기 보면은 비교적 고령이다 하면서 62세가 비교적 고령이다. 네, 네. 인생 60부터 아닙니까? 이게 왜 고령인지 아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봐주려고 그냥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네. 치밀하게 계획해서 일으킨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마디로 윤석열 좀 바보이다. 그냥 욱하는 심정에 그냥. 그래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다 이런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자가 더 위험한 거야. 이런 자가 국군 통수권자였잖아요. 그다음에 실탄을 휴대해서 군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것도 실탄이 각 개인의 군인들이 다 실탄 장전하고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실탄이 준비가 됐었어요. 그렇죠. 물론 준비된 거하고 각자가 개인이 휴대해가지고 장전하는 거는 물론 다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감경 사유라고 이제 좀 억지로 만들어준 거죠. 실탄을 준비를 해서 국회까지 차량 안에 넣고 다 갔다라는 그러니까.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투입된 707 그 특전사가 이제 국회 안에 투입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거야 뭐 시민들이 가로막고 등등 네. 그런 현장 판단에 의해서 우리 훌륭한 특전사 대원들이 네. 폭력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지. 아니 총 쏘고 해서 강제로 끌어내라 이런 지시까지 있었잖아요. 이유 중에 너무나도 이상한 부분이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계획을 실패한 건지 아니면 국민들과 국회가 이것을 저지해서 막은 건지 그렇지. 이거 구분이 확실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그 이상민 그 판결 같은 경우에 네. 이상민이가 구형 15년에서 7년으로 훅 떨어진 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지만 그것을 지시받은 소방청에서 그게 실행되지 않았다. 실패했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수론에서 우리 형법 이론에 뭐 결과가 안 나왔다. 미수였다 할 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장애 미수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막고 해서 못했다. 그 장애 때문에 이런 장애 미수는 감경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뉘우쳐 가지고 중지시켰다. 이런 중지 미수는 감경을 해주도록 법에 돼 있는데 장애 때문에 하려 했는데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감경 사유가 안 돼요. 그런데 또 넣어준 거지.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답답합니다. 사형에서 무기로 깎아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억지 논리를 뭐 동원을 한 것이죠. 아니 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억지 논리로 지기현 판사는 왜 그러니까 지기현 무기징역을 판사의 내렸을까요? 지금 이제 인식은 뭐냐면 네.
완전히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예를 들면 이제 5.18 광주 같은 그런 것과 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사형이다. 전두환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도 사형. 유혈 사태가 없었지만 그래도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은 이제 그 1.12 군사 반란도 총격전이 벌어졌고 또 다수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유혈 사태 1심에서 유혈 사태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기현 오늘 부장판사의 머릿속의 인식은 그런 총격전이 벌어지고 했던 전두환 사례가 사형이라면 이거는 무기로 깎아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